네, 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주말간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예상했던 탄핵이 물 건너가면서 개인의 실망 매물 투매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8,800억, 코스닥에도 약 3천억, 거의 1조 2천억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주가 방어를 나서주고 있는 모습인데 연기금은 거래소 시장은 매수해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냥 매수하는 이런 정도의 매수니까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줍줍이라고 그러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그런 매수인데 부양을 위한 매수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많은 5%가 넘는 폭락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데 21세기에 계엄을 한 국가가 보시면 뭐 태국, 파키스탄, 태국, 이집트, 터키, 미얀마, 스리랑카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대충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뭐 세계 뭐 10대 강국, 뭐 8대 강국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없어요. 뭔가 체제가 불안한 나라들. 요런 나라들이 주로 계엄을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엄을 했다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한 전국이 불안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미개한 국가구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이변이 21세기에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후진국으로 보겠습니까? 일단 거래소 시장에 하루 종일 개인이거든요. 개인들 아침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매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계속하던 개인들이 오늘만 1200억, 전일에 1500억 계속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불안하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는 그런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쉽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은 개인들이 그래 오전까지만 해도 좀 버텼어요. 오후에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면서 이거를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오늘 프로그램 거의 2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3천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뭐 투매로 그냥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툭툭툭 떨어지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툭툭 떨어지는 거를 오늘 경험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나흘간 한국 증시 시총이 140조가 증발됐다고 하네요. 참 어려운데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상당히 불안해요. 1427원 끝났는데 뭐 혹자는 1450원, 뭐 외국계에서는 뭐 1500원까지 본다.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아무튼 지금은 뭐 시장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치 주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일단은 18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5%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85%의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확률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은 정말 좋습니다. 맨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 월봉입니다. 주봉이네요. 주봉 한 주에 일주일에 이제 한 봉 하나인데 우리가 1,400원대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20년 그 역사를 보면 IMF 때 잠깐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워낙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역부위로 빠졌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1,100원에서 1,45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IMF가 정말 뭐 나라가 부도가 날 정도로 위험할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요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어려울 때고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대비는 약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한 150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원달러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국인 투자가들은 달러를 바꾸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놓고 원화가 강세가 결국에는 원화가 좀 떨어져야 환차 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로 바꿔놨는데 달러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가 손실이 난단 말입니다. 외환차 손이 나요. 그죠? 여기 더 올라가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해가 나는 겁니다. 주식도 투자하면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또 여기서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의 경우가 될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IMF, 2008 금융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번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달러와 강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에 플러스 전국이 불안해서 또 올라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에 1,500원이거든 1,450원이 넘어가든 결국엔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환해서 환차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환차 이익으로 바뀌겠죠? 달러에서 원으로 바꿔놓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채권만 하나도 이익이 나는 거예요. 한차 이익이 생기고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 주가도 평가 차 이익이 됩니다. 주식도 이익이 되는 이런 현상이 곧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그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이 좀 미뤄졌잖아요. 이번 원래는 이제 10일까지 하기로 됐는데 미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부양책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한국이 또 매력적인 증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시가 되었기 때문에 환율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증시도 좀 올라갈 확률이 높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트리거만 준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야입니다. 하야를 해야 돼요. 하야를 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 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2개월 안에 다 마무리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보통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요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공백이 생기는데, 또 트럼프도 또 1월 달에 집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 트럼프를 상대로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있죠? 우리나라 정치는 4류고 관료 조직은 3류고 기업은 2류다. 주식시장은 5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30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뭔가 바꿔야 됩니다. 립서비스죠. 증환기금을 가동하겠다. 얼마 10조 원을 넣겠다. 말만 하죠. 근데 서킷 브레이커가 되면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서킷 브레이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요건이 되려면 마이너스 8%가 됩니다.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8%가 떨어져야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거든요. 그때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오늘 뭐 700억 정도 들어오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더니 거의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넣겠다. 사이드카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카는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선물 지수. 요건 선물입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이제 사이드카가 나와요. 사이드카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수, 종합 지수가 8%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펀드를 가입하겠다라는 거, 가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그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엔캐리 때문에 급락 나갔을 때 그럴 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630 코스닥이 630이 무너졌죠.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금투세는 예정대로 통과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요. 상당히 불안한 전국이지만 예정대로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금투세 부분은 예정대로 폐기가 되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연기됐어요. 예, 요 짤이 나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개인 투자가들 사람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언제 들어오냐. 예, 서킷 브레이커 걸려야 들어옵니다. 참 답답하죠. 예, 정치적 일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14일 날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또 표결한다고 하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후반이 되면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 투매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종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알테오젠도 오늘 버티다 6.8% 정도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을 보면 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어제 오늘 420억, 적게 220억. 외국인과 기관이 요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일단은 좀 팔고 보자.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개인들이 그냥 일단 뭐 팔고 보자. 불안하다. 요게 이제 가장 판매되어 있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게 뭐 1,500개 빠졌는데요. 뭐 디가켄 바이오도 주로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점점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주로 하락의 주 원인이었고 외국인들은 점을 좀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기관들 특히 연기금을 비롯해서 말 팔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금의 하락은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탄핵 전국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물량으로 쏟아내고 수급으로 쏟아내는 그런 장세고 거의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투매의 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 주봉인데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요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 나올 때 개인 투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였어요. 거의 뭐 숨도 못 쉬고 빠졌거든요. 거의 3주 만에 그냥 종합지수가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쭉 떨어졌습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한 40-50%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거든요. 늘 그래 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V자 반등, V자 반등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투배가 나오고 나서는 꼭 결국에는 이렇게 항상 V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원인이 뭡니까? 탄핵 문제잖아요. 탄핵 문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됐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틀림없이 V자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투매를 할 때가 아니라 저점에 뭐 매수를 좀 해도 되는 자리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사서 여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시장이 변화가 있는지 V자 반등 나서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V자 반등 나와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는 항상 V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투매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늘 그래 왔습니다. 투매가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주봉이에요. 예. 한 주간에 일주일, 봉하나 일주일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예, 보시면 늘 그래왔습니다.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이렇게 투매, 시장이 급락 나와서 투매가 나오면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예, 2008년도 아닙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 나오고 계속 대책을 세우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늘 그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물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죠.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빠지면 결국에는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코스닥 시장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율이 높고, 예,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가 좀 있으면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될 수 있거든요. 채권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고 진정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 있고 주식이 환율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서 주식 플러스 환차익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승할 만한 트리거만 준다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이거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예, 요게 가장 리스크죠. 그래서 일단 그만둘 거면, 예, 하기 싫다고 그러면 남한테 이양하지 말고 그만둬야 돼요. 예,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예, 짧게 한 2달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예, 그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 예, 예,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얘기 터지면은, 예, 혹시나 모르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야 안다 뭐 이런 얘기 딱 터지잖아요. 주식시장, 예, V자 반등 나옵니다. 뭐 탄핵이 확정돼도 조금, 예, 일부, 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은 뭐, 예, 지지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누가 돼도 다시 일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되든 간에 뭔가, 예, 변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다른 인물이 좀 돼서, 예,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좀, 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예, 이어지고 있고, 예, 참 방황한, 예, 이제 45년 만에 터진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습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안정이 되면 또 V자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뭐 어디서 마무리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예,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V자가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V자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사서 여기다 팔고 여기다 사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회사에 문제가 없고 수급에 의한 하락이라고 하면 결국엔 수급만 좋아지면, 예, 올라가고 지금 내부적인, 예, 정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도, 예, 어떤 이벤트의 그런 과정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가, 예, 가장 큰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코스닥 시장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상당히 많은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멈춰지겠죠? 예, 뭐 여기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지금까지 그런 정도는 위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너무 과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도 좀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급락이 나오고, 예, 차라리 빨리 조정 중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가는 게 데미지도 좀 빨리 받고 반등도 빨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맞고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데미지를 아예 세게 맞고 그래야 반등도 세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과정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어려운 시장인데요. 예, 지나가 보면 아, 그때 이런 시절 빅 이벤트가 있었지 하고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또한 곧 지나가니까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시장에 대응하면서, 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